위기의 대통령을 버린 사람들, 제가 구인 플러스 눈치파,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서종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계속 이 상황을 취재를 하고 추적을 하고 있고 또 방송을 하고 있는 이쪽과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죠. 위기의 대통령을 버린 사람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죠. 그 다음에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이었던 군인, 홍장원 국정원 차장을 했던 인물, 오동훈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겸 검찰특수본부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경태 의원, 그리고 또 그냥 무조건 당론에 반대를 하는 몇 사람들, 김상욱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눈치를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꼽았습니다. 최상목 지금 대행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2명을 임명을 했죠. 한덕수 대행이 권한 바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2명을 임명을 함으로 해서 지금 8인 체제가 됐고, 심지어 거기서 지금 9인 체제로 만들어서 탄핵 인용의 확률을 지금 높이려고 민주당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손을 들어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더욱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관료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관료다,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재경부에서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1차관 엘리트 경제 관료인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의혹을 받아서 검찰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검찰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각별의 인연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조사를 받아서 최상목은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야인 생활, 아무런 직책도 받지 못하고 야인 생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로 발탁이 됐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그를 눈여겨본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후배들이 윤 대통령에게 그를 최상목을 추천을 해서 인수위에도 들어갔고,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죠. 그리고 경제부총리에 임명이 됐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탄핵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지금은 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기소가 됐는데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독소조항 붙인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이 있죠. 그것을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급박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걸 버텨낼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건은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죠. 12월 3일 날 비상경영이 선포가 되고 12월 4일 날 새벽에 해제가 되는데 12월 6일 날 특수전 사령부 본인의 사령관실에 이 김병주, 박선현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게 해서 유튜브를 찍었어. 거기서 특전 사령관이 눈물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방송을 계속 해드린 대로 처음에는 본인이 인원 요원을 국회의사당에서 빼내라고 한 그 영상까지 다 있는데, 그걸 나중에 김병주가 유도한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로 이렇게 바꿔버린, 그리고 박범계의 해유가 있었을 가능성, 무슨 도끼로 문을 부숴서 끌어내라, 뭐 이렇게 박범계가 곽 종건에게 들었다, 뭐 이런 것들도 또 마치 기정사실화처럼 막 돼 있죠. 그런데 나중에 박종건은 도끼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또 이렇게 발뺌을 하는 이런 상황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 처음에 정치인 체포, 이것을 처음에 본인이 막 퍼뜨렸습니다. 퍼뜨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말이 오락가락하죠. 한동훈을 어떤 방송에 나가서는 그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또 하고 말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령 위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금지한 그 보고령 1호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향 파악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야기를 하죠. 그때 경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체포라는 것보다는 위치 추적을 지시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위치 추적을 지시를 받았으면은 그것은 이 동향 파악을 위한, 실제로 체포가 아니고 체포된 사람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도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겠지만은 지금 재판하고 헌재 심리에서 그런 상황인데도 그 국정원 차장이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거짓말한 것도 드러났죠. 그리고 본인이 그 상황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국정원 차장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에게 뭔가 이렇게 이 선물을 주듯이 그렇게 해서 교체가 되는 그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죠. 최상목, 각종건, 홍장원, 조지호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인물들이죠.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번 사태 지금 엉망으로 흥크러지게 만든 당사자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수사를 한다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 수사를 이첩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날 이첩을 받았는데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없으면서 직권 남용이라는 그 조그만 그러니까 조금마다 하기보다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꼬리 같은 그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강제로 수사를 막 착수를 하면서 아주 거칠게 했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3번 소환 통보해서 안 온다고, 그러면 3번 소환 통보해서 불응을 하면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야죠.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검찰에서 현직 대통령인데 제3의 장소나 뭐 서면이나 이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체포영장. 그 체포영장도 법원 쇼핑을 해서 발부받아서 또 법원 쇼핑해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지금 이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걸 또 자기들은 기소권도 없으니까 검찰에 넘겼다가 법원에서 그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하니까는 검찰이 그냥 구속을 해버리고, 이게 모든 그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그 출발점에 오동훈이 있습니다. 공수처장. 지금 공수처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다 방송으로 생중계가 됐죠. 정청래 법사위로 불려가서 뭐 총을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라 하니까는 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 이 지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인물.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오동훈입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박세현 특수부 본부장, 검찰 사람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명의 이 검사들 중에서 기획통, 그 본인이 그 특수통이고 해서 기획통으로 그때 발탁을 할 때만 해도 그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이런 것을 기대를 하고 국정 그 후반부에 좀 방향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걸었었는데, 결국 이번 그 비상계엄령이 나오니까 초창기에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1월 날 제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 하나는 그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고 나서 하나는 석방을 하는 방법. 석방해서 다시 경찰로 보내서 수사권 있는 경찰이 조사를 해서 기소를 그 검찰에 넘기면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더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검 간부들과 지검장, 고검장들이 2시간 50분 동안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심지어 조홍천 의원, 민주당 출신인 조홍천 의원도 검사 출신이죠. 조홍천 의원조차도 이거는 석방을 했어야 된다. 석방을 해서 경찰의 수사를 넘겼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까지도. 그런데 이게 검사장 회의에서 그 선택권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름을 했는데, 그냥 한 5시간 동안 있다가 구속 기소를 해버렸죠. 그래서 무슨 직접 조사를 안 했어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민주당에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하면은 검찰은 끝장날 줄 알아. 이렇게 식으로 상당히 급박을 했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찰 안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이것은 석방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맞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 검사 출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 상황이 이 공수처의 불법성 있는 그 수사로 시작이 됐고, 불법성 있는 신병이 확보가 됐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그 독수 독가 이론 때문에 나중에 공소가 각하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이것도 대통령을 버린 사람 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특수본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본인이 그 수사의 총책임자라면은 일단 석방을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의 효율성에서도 더 이것이 크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검찰총장에게 넘겨버렸죠.
수사 총책임자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버린 사람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오락가락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을 때 빛의 속도로 저거는 내란 자백이다. 내란 자백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자백. 이재명보다 더 빠르게 했습니다. 완전히 버린 거죠. 과거의 그런 인연들이 있지만 조경태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인데 또 이 가장 선택의 순간위원이 뒤에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국회 최다선 의원인데 계속 당론은 당론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밑에 김상옥 같은 초선 의원들도 당론을 무시를 하는 그렇게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으로 가야죠. 조경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김상옥도 그전에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이 지금 국민의힘의 국민 추천제라고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민주당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다. 그리고 또 많은 침묵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나경원,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이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지역구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인천, 나경원이나 윤상현 또 권영세, 용산, 권성동, 강원, 강릉 이런 지역은 지역구에서도 아마 좀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 지역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의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나서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눈치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수가 있죠. 물론 대구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는 했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